안녕하십니까. 직무부서 컨설팅 센터의 최영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역량평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과평가, 업적평가의 기준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역량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사가 그 역량평가를 하는 그 기준을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고 애매하게, 그래서 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잘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역량평가 지표의 샘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 지표가 이런 형태가 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감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회사의 역량평가 지표의 유형들은 좀 이렇죠.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다양한 채널이나 방식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P평가자를 이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봤을 때 P평가자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다양한 채널이나 방식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것을 좀 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고객의 심리, 성격 등의 고객 유형을 고려해서 상황별로 응대하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것을 좀 판단하기가,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그나마 이거는 다른 회사의 역량평가 지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구체적인 것 같기는 해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중대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거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많은 회사의 역량평가 지표가 이거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이거보다 양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제가 역량평가 지표의 샘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줄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는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무 기술서상의 직무 자격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적절한 채용 프로세스를 기획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매번 채용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하는 인사 담당자가 있고, 이거 지금 인사 담당자의 역량평가 지표거든요. 그렇게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가 있고, 어떤 직무를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직무 기술서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직무 자격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려면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되는지, 이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변형해 가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가 있다면 당연히 후자의 인사 담당자가 역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의 경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의 영역과 수요를 분석해서 이를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인사 담당자가 있으면 역량평가에서 좋은 평가,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인사 담당자가 있으면 좋지 못한 평가를 주게 되는 거죠. 자,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육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내부 직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교육 과정을 공유한다. 자, 이렇게 이 역량 평가의 기준들을 보면 인사 담당자의 어떤 업무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이 역량 평가의 지표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유형들 보면 이 직무가, 이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가 보이나요? 인사 담당자이건 뭐 영업 담당자이건 그 업무의 고유의 특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누리무실하죠. 보시면 이건 인사 담당자한테 필요한 역량이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죠. 그래서 이 역량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인사 담당자는 역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이런 행동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기관에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그 정보들을 인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직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당신 이런 교육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평가 지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역량평가 지표는 각 직무 담당자들이 업무상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잘 보여주질 않습니다. 예, 이 직무 특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업무 특성이 잘 드러나는 역량평가 지표가 좀 구체적인 역량평가 지표가 직원들을 더 성과로 유도하는데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이런 행동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인사 담당자로서의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당 직무의 특성이 잘 드러난 그리고 실제 해당 직무의 성과를 높여주는데 바람직한 역량평가 지표가 설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역량평가 지표를 도출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인사 담당자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인사 담당자의 성과 목표부터 시작해서 미션 그리고 뭐 성과 행동, CSF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도출을 함으로써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역량평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직무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반면에 이것은 직무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특성이 전혀 드러나 있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평가도 두리뭉실해지고 각각의 직무 담당자들에게 바람직한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 주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 담당자에게 바람직한 습관을 유도하는데 비교적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역량평가 지표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 그것은 그렇지 않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더 잘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역량평가 지표를 도출했을 때 비교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역량평가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역량평가 지표 도출하실 때 직무 분석의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역량평가의 지표들을 도출하시고 그래서 그 역량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성과를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인사 담당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